나는 누구인가? 끝나지 않는 질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부터 어렴풋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릴 적엔 장래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기에는 자존감과 성취라는 틀로, 중년에는 책임과 역할이라는 무게로, 그리고 노년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긴 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였고, 앞으로도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때론 아프며, 때로는 두려움까지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질문은 진실합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고요한 물음. 어쩌면 우리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묻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깊고도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성찰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1장.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나.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담아 그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은 불리기 시작하며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석부에, 사회에서는 명함에, 가정에서는 호칭과 역할로. 이름은 우리를 규정하고 동시에 우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이름만으로 나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가려졌던 수많은 감정과 기억,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짜 나 자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 착한 아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 늘 희생하는 엄마였어. 그 말들은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의 기대와 기준 속에서 만들어진 역할로서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 역할 속에 묶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학생, 군인, 직장인, 가장, 부모, 은퇴자. 그 이름들은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모든 걸 벗었을 때 남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분장을 지우고 조명을 끄고 관객이 모두 돌아간 뒤에 혼자 남은 배우가 거울을 마주보는 순간처럼 그제서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 자신을 살아온 적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가장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산 사람일수록 자신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란 늘 변하고 배우고 부딪히고 흔들리는 존재.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떤 생각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듣고 써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름 뒤에는 세상의 기대보다 더 크고 역할보다 더 깊은 내면의 역사와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거울 속의 진짜 나에게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제2장. 타인의 거울 속에 비친 나.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누구는 나를 부드럽다 하고, 누구는 냉정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나이에 멋지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좀 지쳐 보인다고 말하지요. 타인의 말은 거울이 되어 때론 나를 비추고 때론 나를 흔듭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빛을 보며 자라고, 청년은 친구의 반응에 웃고 울고, 어른은 사회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며, 노년은 자식과 사회의 인식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가늠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누구인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추고, 내 속마음 대신 괜찮아요라는 말을 꺼내야 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남에게 괜찮은 나로 보이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진짜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을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눈은 때때로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선에 휘둘리는 나가 아니라 그 시선을 해석할 수 있는 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은 거울일 뿐, 그 거울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는 오직 내 몫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날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 너머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조용히 꺼내 볼 시간입니다. 노년은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늦은 시작이 아니라 가장 깊고 충실한 자기 회복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제3장, 기억으로 존재하는 나의 역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이름이나 직업, 나이로 대답하지만 정작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그 어떤 명함도 아닌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처음 넘어졌던 기억,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울고 웃고 선택하고 후회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기억은 곧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자서전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졌던 그날,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간 극장, 어머니의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온기, 청춘의 나, 어설픈 고백, 불합격 통지서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있던 밤, 첫 월급을 타고 부모님께 드렸던 봉투 하나, 그리고 중년의 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가슴에 무거운 책임을 품고 달리던 날들, 그 속에서도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물음은 종종 잊혔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그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때론 웃음 짓게 하고 때론 후회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는 언제나 다른 선택도 가능했지만 지금 이 선택이 나였구나라는 고요한 수긍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기억을 되짚으며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건 단지 추억에 잠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이해하고 삶의 문의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기억은 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슬펐던 날엔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이고 부끄러웠던 순간은 나에게 더 나은 모습을 꿈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은 기억을 곱씹으며 자기를 회복하는 시기이자 삶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영혼의 바통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기억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대답 속에 이미 당신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4장,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나.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얼굴,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가끔 가슴을 저미는 이름 하나, 그런 관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존재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나는 누구와 살아왔는가라는 질문과 닿아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보호자, 형제자매라는 첫 친구,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떨림, 배우자라는 이름의 동반자, 아이들이라는 삶의 거울, 그리고 지금 점점 멀어지거나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꼈고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관계란 나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힘든 관계에서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그만큼의 나를 우리는 관계 안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을까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내 안에 비어버린 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되뇌어본 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격, 감정,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배웁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 갈등 하나, 뜻밖의 용서와 이해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내면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노년이 되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전부였다. 물질도, 성취도, 명성도, 관계가 주는 온기 하나만큼 깊지 않았다고. 살아오며 맺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 친구, 연인, 동료, 부모로 살았고 그 모든 이름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단단한 층이 됩니다. 그렇기에 관계의 기억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건넨 사람,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오래된 친구를 향한 고마움, 그리고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 그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제5장 고독 속에서 만나는 진짜 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거리는 멀어지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듭니다. 조용한 집안, 멈춰있는 시계 소리, 익숙하지만 왠지 낯선 내 방. 노년은 종종 고독이라는 이름의 공간과 마주하게 합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고 두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고독은 단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고독은 세상이 만들어준 모든 소음을 걷어낸 후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나는 마지막 성소이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남의 기준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벗겨지고 오직 나와 나 사이에 침묵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누가 날 지켜보지 않을 때도 나는 나다운가? 젊었을 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다면 노년의 고독 속에서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나의 중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독은 무언가를 잃은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게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법을 배우고 혼자 걷는 길에서 바람의 결을 느끼며 혼자 하는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보여야 할까가 아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다. 그렇습니다. 고독은 당신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삶의 주파수가 조용히 고정되면 그때서야 당신은 가장 진실한 나의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독 속에서 얻는 통찰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고 그 어떤 책보다 따뜻하며 그 어떤 위로보다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자각하는 순간이 됩니다. 노년의 고독은 무너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손을 맞잡는 내면의 귀향입니다. 제6장 나는 과연 변하는 존재인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변합니다. 키가 자라고 목소리가 변하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생각의 결도 깊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나이 들어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 이 말은 어쩌면 변하고 싶지 않은 바람, 혹은 변하기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흐름의 존재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며 언제나 어떤 내가 되어가는 중이지요.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오늘 내가 내려놓은 오해, 이 모든 것은 어제의 나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왔는가라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젊은 날엔 뜨겁고 성급했던 마음이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 바뀌었고, 용서를 몰랐던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으며,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지요. 이처럼 변화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자신을 완성해가는 존재이다. 그 과정은 매 순간 새롭게 변하고 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그 성찰의 시간이자 자신의 변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를 되묻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자신을 보며 나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시간의 흐름이 만든 노화만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내면의 진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깊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는 지금 나다워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7장, 영혼과 신앙,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곳에 다다릅니다. 그곳은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말로 다 담을 수도 없는 공간, 바로 영혼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세상에서 여러 역할을 해왔어도 홀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으려 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단지 몸인가? 나는 나의 생각인가? 나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가? 그 질문은 바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갈망이자 신에 대한 본능적인 응답을 요청하는 내면의 울림입니다. 노년은 몸은 약해지지만 그 대신 영혼이 맑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과해온 우리는 삶의 경랑 속에서 얻은 통찰과 후회, 사랑과 상처, 용서와 간절함을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심층에는 언제나 나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지요.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삶의 의미, 또 어떤 이는 내면의 빛이라 말합니다. 신앙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삶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를 지탱해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도 지식도 아닌 침묵 속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앉아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너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총합이며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신앙은 우리를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자신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동시에 그 자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영혼은 말합니다. 너는 단지 이력서에 적히는 이름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나 호적의 한 줄도 아니다. 너는 누군가의 기도였고 누군가의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온 하나의 고유한 존재였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에필로그. 나는 누구인가? 다시 묻고 다시 살아가는 시간. 우리는 오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 질문 앞에 서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나. 타인의 시선 속에 흔들렸던 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나. 관계 속에서 빚어진 나. 고독 속에서 홀로 마주한 나.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온 나. 그리고 영혼이라는 고요한 중심에서 조용히 숨 쉬는 나. 그 모든 얼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당신이라는 한 사람 안에 겹겹이 존재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한 번 던지고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대화이자 자기 자신과의 동행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 오랜 동행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도 나 자신일 때 가장 평화롭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음에 대한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